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쉽게 책도 찾아 읽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된 책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론은 책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하노백이 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그게 좀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제가 왜 얘기를 꺼냈느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칠 때는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졌어요. 화폐 가치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 시중에 돈이 남아 넘쳐난다, 내 주머니에 있는 화폐는 쓰레기가 된다, 캐시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어때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폐가 만약에 가치가 내려가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줘서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를 더 주잖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느낄 때 그리고 하는 행동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까먹고 있을 때 그리고 하는 행동은 달라요. 부동산이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대요. 화폐가 많이 풀렸대요. 그러면 거기에 딱 몰입이 돼서 자산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라도 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집어넣어요. 거꾸로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까먹고 돈을 다 빼내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현금이 제일 좋을 때는 내가 그 현금을 들고 정확히 뭘 할 건지 좋은 계획이 있을 때의 문제고요. 역사적으로 현금을 쭉 들고 오신 분들 중에 승자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폐 가치는 버텨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물건 가격이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상한 경제? 아니 우리 화폐 제조 시스템? 이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우리와 정치인과의 관계에서 와요. 정치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안 좋아 보이겠지만 정치인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반의 반장은 있어야 되고 담임선생님은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정치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그딴 거는 그분들은 관심 없어요. 엄청나게 관심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나는 주식이 좋아? 난 주식을 올리고 싶어? 이런 정치인 옳지 않아요. 난 부동산을 올리고 싶어. 난 부동산이 좋아. 나는 개발 사업이 좋았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몰입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만 하면 돼요. 근데 정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표, 지지율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주식 시장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표를 어디에 주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지 그 가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주식이랑 자기 부동산에는 엄청난 애정을 쏟죠. 그런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집 어느 거 팔래 그러면 강남권 절대 안 팔잖아요. 하지만 표를 위해서는 그런 계산은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이 선거 여러분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총선 다가오잖아요. 그럼 공약이 주로 뭐예요? 공약이 지금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아끼자, 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번 야무지게 한번 일해보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요? 무조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지어주고 저거 만들어주고 이거 나눠주고 이거 퍼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 젖어가고 있어요. 무조건 나눠주면 돼요. 현금을 아예 살포하잖아요. 노인분들 돈 드리고 청년들 돈 드리고 월세 도와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나쁘단 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선택적 복지에 약간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일으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밑발판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나라에 의존해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교육할 때 성장을 시켜줘야 되지 의존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의존하는 사람이 표를 확실하게 줘요. 성장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이거 그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재정을 풀어서 무조건 뭔가 만들어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뭘로 할까요? 세금으로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세금은 아직 안 걷었어요. 세금은 나중에 거둘 건데 일단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다리도 지어주고 나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세금을 안 걷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뭐 갑자기 만들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를 더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녹여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막 해주면서 인기를 끌어들이면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정치인분들 정권 유지하고 표 가져가면은 정말 얻는 거 많아요. 그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자산시장으로 먼저 가요, 이 돈이.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이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인데 저는 예전에 이거를 옛날에 빌려서 읽었었어요. 그때는 책을 막 사보는 습관이 안 들었을 때거든요. 이 책이 좀 쉽지가 않아요. 표가 되게 많은데 2번을 읽으셔야 될 건데 팍팍 읽히고 그러진 않아요. 토마 피케티는 얘기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얘네가 자본에 다 들어가고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율은 맨 마지막으로 밀려서 가장 늦게 가장 적다. 즉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자산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임금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그 사람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 회사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법인이나 사업체나 부자들은 자산으로 다 돈을 뺀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끼 먹고 하루 종일 일과 24시간 똑같으니까 딱히 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멈추느냐. 한호백이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역사와 인류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투표를 해주지 않을 테니까. 절대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고 토마 피케티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자본으로 돈이 다 갈 거예요. 큰 게 일어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가 미국은 72년도 이후로 금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랬죠. 화폐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자신들의 패권국을 만약에 유지하고 싶으면 기축통화를 지켜놔야 되기 때문에 달러 때문에 망하는 국가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달러를 또 풀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달러를 풀면 한국도 돈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환율 지금 문제잖아요. 환율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으켜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키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위기가 와요. 그럼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경제 위기가 온 적이 있었느냐? 있죠, 여러분. 뭐 오일 쇼크에다가 한국은 카드 대란에다가 IMF에다가 국제금융위기에다가 이번에 코로나에다가 굵직한 거 생각해 보세요. 국제금융위기, 코로나 왔었죠. 거의 극복했거든요. 어떻게 극복했죠? 달러 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게요. 1.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요. 2. 일어날 때마다 자본으로 더 많이 빨리 갈 거예요. 3.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오면 또 달러 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신흥부자가 많이 나왔고 코로나 때 신흥부자가 또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베팅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달라요. 부동산 시장도 모습이 다르고 주식도 다르고 비트코인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인플레이션이란 글자를 까먹어요. 긴축하니까 유동성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동성은 줄어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아요. 풀린 돈을 국가가 몰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북한만 가능해요.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런 현상이 돌아가면서 미국이 달러 뿌려대다가 망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공황 오는 거예요, 한번. 그럼 당연히 금을 사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미국은 잘 안 망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달러 사놓으면 돼요. 니까지기 어떻게 하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지금 개발도상국 폭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달러 사놓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들 다 살아남았어요. 다 몰수한다 그래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고 한국은 튼튼하니까 미국과 함께 살아남아서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다.
그럼 자본을 사시는 게 좋죠. 저는 부동산을 택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다 안 해요. 패닉에 빠져서 다 뭔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음악이 느려진 거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차는 있겠죠. 부디 제발 사자마자 막 오르고 이런 걸 바라지 마세요. 그 심리가 강할수록 투자 실력은 절대 안 늘고 수익 안 나요, 여러분. 그건 운이 좋은 건데 제가 주식을 그렇게 운이 좋았다가 나중에 더 많은 걸 갖다 바쳤어요. 사자마자 오르면 내가 약간 신이 된 기분이 들어요. 겪은 분들 이제 많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자마자 망했던 부동산으로 저는 생존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게. 그래서 이 자산시장은 좀 길게 보면서 원칙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